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지만 그중에 쪽파김치도 너무 맛있게 담는 고은정입니다. 네, 집밥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한사 김영찬입니다. 집밥이 선생님 쉽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만 제가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저희 채널을 통해서 네. 쉽게 맛있게 집밥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쪽파네요. 주제는. 네. 지금부터 쪽파가 엄청 맛있어지는 네.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김장 때까지 네, 미리 쪽파김치 담가서 먹다가 또 김장 때 또 좀 해놓고 그러면 네, 뭐 가을 겨울이 이 쪽파김치 하나로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뭐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라면 먹을 때, 오, 한의사 선생님도 라면 드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네. 물론 면을 한번 데쳐서 기름을 빼고 먹긴 합니다. 아, 예. 네, 이 쪽파김치 있으면 네. 정말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뭐 하세요? 한번 따두는 척 해봤습니다. 네. 저 쪽파는 대파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네, 싹이 나서 크거든요. 근데 이 쪽파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였어요. 네. 쪽파 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쪽파 풀이죠. 네. 봄에 캐가지고 네, 여름 동안 있다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심어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란 건데요. 네, 여기 하나의 그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건 한 20-30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키우는 재주가 없는지 지금 3개 나왔네요. 5개 나오는 애도 있고. 어렸을 때 시골 네. 초마 밑에 이 쪽파 씨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네. 쭉 널어놨다가 네. 심는데 정말 꽂아만 놔도 안 죽고 시들시들 죽을 것 같은데 잘 살았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마늘도 그렇게 하나 심어 놓으면 네. 그 안에서 6쪽, 뭐 9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밭에 앉아서 네. 이러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쪽파밭이 있냐,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똑,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잘라놔야 이 쪽파가 익으면서 양념이 네, 거기에 이제 그 가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빵빵하게 풍선처럼 부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누렇게 뜬 것을 뜯는 김에 약간씩 이렇게 끝을 잘라 놓으면 훨씬 더, 네, 김치가 좀 수월하게 잘 됩니다. 이런 노하우는 어디서 다 아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경험. 네. 간접 경험도 있죠, 어머니가. 그리고 이렇게 쪽파를 다듬을 때는 보통 이렇게 뿌리 끝을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이게 파 우거지라고, 쪽파 우거지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누렇게 뜨거나, 그쵸. 네, 이렇게 된 것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네, 얘를 이제 오늘 김치로. 네.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 놓은 김치를 먹는 건 너무 간단한데, 네. 이 쪽파 가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김치를 담을 정도 다듬는 일은 꽤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이 일 같아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저한테 돈을 주고 다듬어 달라고 하거나 돈을 더 많이 주고 담아 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게 아니라 농담이고 장터에 가면 쪽파를 다듬어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속 다듬고 계시죠. 그래서 할머님들 소일 이렇게 하시면서 파시니까 조금 더 돈을 내고 그렇게 사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쪽파를 까고 이제 씻어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공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해놨죠, 선생님. 네네. 이렇게 미리 파가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도 좋잖아요. 어디에 좋아요? 우리 뭐 대표적인 파도 오신채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늘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데 왜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오신채를 금하지만 울채된 게 많고 뭐 독한 것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오신채를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채된 것도 풀어주지만 그 매운맛이 대부분 약간 황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몸에 황알릴 뭐 일차적인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사람들이 어쩌면 그 자극적인 고추의 매운맛에 끌리는 것도 그런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도 아시는 분 앞에서 아는 척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농담이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다듬어서 씻었어요. 네. 네, 지금 800g 정도 되는데요. 바로 양념을 넣고 버무리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냥 약간 이 뿌리 부분이 조금 더 네, 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숨이 안 죽으니까 그냥 뭐 요식행위처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요식행위처럼 여기에다가 젓갈을 부어서 그러니까 절이지 않고 요걸까요, 선생님? 절이지 않고 젓갈을 부어서 네. 얘를 숨을 좀 죽이는 네, 이런 과정을 하시면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젓갈은 새우젓, 새우젓, 네, 새우젓하고 네, 새우젓 하고 그다음에 멸치 액젓, 네. 윗지방은 새우젓을 주로 많이 쓰고요. 네. 아랫지방은 멸치 액젓이나 진젓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저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얘는 배즙이에요. 배즙인데 배즙은 또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또 숨을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더 빨리 절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쪽파의 숨을 죽일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넣어서 쪽파 아랫부분을 위주로 네, 이렇게 머릿부분을 살짝 적셔 놓는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뭐 꼭 완전히 숨이 죽게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 두시면 돼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풀을 한번 쏘아서 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담아도 되지만 쪽파에 약간 이렇게 밀가루 풀이나 네. 탄수화물을 가지고 약간 풀을 쏘아서 하게 되면 부드럽게 매운맛을 감싸기도 하고 또 요게 유산균의 먹이로 쓰여가지고 좀 더 맛있는 촉진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풀을 쏘아볼까요? 네. 네, 이 풀쓰기 방법은 가루만 다르지 다양한 풀쓰기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그렇죠. 네. 응용. 네. 응용력이 나날이 늘어가시네요. 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자꾸 많아요. 네, 그러면 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을 써봐야 되겠죠? 네. 네. 풀쓰기는 무슨 가루인가요, 선생님? 이건? 통밀가루예요. 통밀가루. 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노랗군요. 네. 근데 굳이 뭐 통밀을 쓰냐 그러는데 맛있는 부엌에서 네, 집밥 본능을 찍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거의 밀가루는 제가 통밀가루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통밀가루를 하고요. 뭐 백밀로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맵쌀풀 가루, 맵쌀가루를 해서 맵쌀풀을 쓰기도 하고 찹쌀도 하고 뭐 보리가루도 하고 유물가루도 하고 고구마가루도 하고 감자가루도 하고 모든 걸 좁쌀가루도 되겠네요. 네, 당연히. 좁쌀가루도 있으니까. 네. 좁쌀 가루는 쓰지 않고 좁쌀을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비율이 물 한 컵에 가루 한 큰술 이 비율이에요. 물 한 컵이면 200ml? 네,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한 큰술에 통밀가루 네,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리 계량을 했거든요. 물 한 컵? 네, 물 한 컵. 이게 250ml짜리인데 200. 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800g에서 1kg 정도 되는 그 김치 재료의 분량에 맞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파김치 800g 담는데 풀을 200ml? 네. 한 컵 정도, 200ml 한 컵 정도 나오게 하는데, 물 한 컵 넣고 가루를 한 컵을 넣었으니까 더 넘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풀 쓰는 과정에서 물이 좀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그 분량이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기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가면서, 네,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뭐 풀을 쏘아도 되는데, 풀어가면서 하셔도 되고, 건더기가 약간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김치가 익으면서 얘가 다 사가서 풀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으면서 풀을 이제 쓰는 거죠. 네, 끓이는 건데 그걸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한간에 이제 뭐 떠도는 소문에는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으면 계속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뭐 풀이 안 써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 뭐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낭설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음식, 우리 한식 집밥, 특히 집밥의 특징은 네, 네. 너무 강박적이지 않은 거? 네. 뭐 그램수, 그렇죠? 시간 이런 네, 거에 네. 너무 강박적이지 네. 않은 게 저는 좋은 네, 점이라고 한줌, 생각하거든요. 한소큼, 네. 뭐 이러면서, 크지도 작지도 않게 알맞게, 네. 뭐, 한 입 크기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각자 상황에 맞게 취향에 맞게 네, 하는 선생님, 거지. 그 사이에 벌써 끓어요. 어, 이제 다 됐어요. 다 끓었죠? 네. 그럼 불 끄고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열 때문에 눌어붙지 않게 몇 번만 이렇게 저어주시면 끝. 그리고 얘가 너무 뜨거우니까 익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식을 때까지 네, 잠깐 식히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네. 역시 그러면 이제 얘가 식기만 하면 바로 버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풀이 다 식어서 네. 이제 버무릴 순간이 왔는데 네, 뭐 꼭 이게 네. 완전히 차게 식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도, 낮추면 네, 네, 그 정도로만 낮추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미지근하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 파가 많이 이제 숨이 좀 죽었네요, 선생님. 정말 죽었죠? 네. 지금 그냥 하는 말씀 아니시죠? 제가 뭐 왜 그러겠습니까, 선생님? 네. 아니, 좀 전에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갖고. 숨이 좀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얘를 이렇게 올려요. 아, 그럼 여기 국물이 생겼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부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파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오기도 빠져나온 했어요. 여기에다가 풀을, 풀 네, 풀을 같이 넣어요. 넣고. 네. 같이 풀을 넣어요. 넣고, 그러면 이제 액체가 네, 네.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 고춧가루. 젓갈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쪽파김치는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이 그냥 젓갈과 네, 고춧가루 네. 이 정도. 네, 네. 보통 선생님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김치거리를 넣고 이렇게 버무르게 되잖아요. 네.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숨을 죽여놨기 때문에 여기다 네. 직접 하게 여기에다가 되겠네요. 이제 직접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고춧가루가 지금 이 풀, 네. 그다음에 배즙, 새우젓, 새우젓, 멸치 액젓 얘네를 먹고서 네, 이렇게 이제 불어놨잖아요. 네네. 그럼 색깔이 좀 더 밝아지고 네. 고춧가루가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다른 김치통에다가 바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묻혀가지고. 네, 지금 우리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자꾸 뒤집어요. 음. 그러면서 양념을 묻히는 거죠, 이렇게. 아. 네. 이게 또 익어가면서 서로 더 섞이는 효과들도 있겠죠? 처음에 그럼요. 많이 네, 네, 버무려지면서. 네, 네. 숨이 더 죽으면서 네. 네, 이렇게 하고 약간 강박이 있으신 분은 요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일일이, 이렇게 해요. 네. 머리를 맞추죠? 네, 네. 맞춰가지고 김치통에도 그렇게 담고 네. 접시에도 그렇게 담는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그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막 섞여도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려요. 너무 막 예쁘게 하려고 해서 시간이 난 없어. 쪽파김치 담아 먹을.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집밥을 해먹을 수가 없죠.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쪽파김치를 담아 놓으면 정말 뭐 저는 이제부터 고구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고구마 쪄서 아, 군고구마 맞아요. 해서 쪽파김치 아주 얹어서 퍽 곰삭은 익은 거를 거. 같이 네.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어요. 흰밥 있으면 끝이죠. 네. 네, 라면 뿐이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밥이나 면 이런 거에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라면 뿐이겠냐고. 네. 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이미 다 수분이 이제 정도 나와가지고, 버무려졌네요. 네. 또 다시 이제 얘가 폭 숨이 죽으면서 네. 네, 괜찮아져요. 그래서 쪽파김치는 담아서 김치통에 바로 넣지 않고 아. 숨을 어느 정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줄어든 양을 보고 김치통의 크기를 찾아가지고 가늠해서 네,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파김치는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쪽파김치를 담았어요. 네. 담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서울 경기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쪽으로 오면 쪽파김치는 그냥 담지 않고 선생님 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통깨를 그냥 저희 집은 통깨를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깨를 넣는 건 맛이 더해지네요, 선생님. 전라도식 김치이고 여기에 부족한 어떤 지방 같은 게 이제 영양적으로는 이제 뒤늦은 해석이고요. 왜 이렇게 통깨를 많이 넣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김치로 먹을 때는 이 매운맛을 살짝 감소시키면서 고소하고 그런 좋은 재료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선생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막 버무려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익혀서 아주 푹 삭혀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먹어봐야죠, 선생님. 당연히. 네. 선생님. 네. 맛보여주신다고 했던 김치가 3종류나 나와 있네요. 네, 4종류예요. 4종류. 달라요. 이제 갓 담은. 막 갓 담은 거. 그다음에 뭘까요? 선생님을 위해서 미리 담아 놓은 준비해 놓은 곰삭은 파김치. 곰삭이가 보이나요? 네. 색깔이 투명해지고. 네. 곰삭 김치. 얘는 잘 익은 김치. 네. 얘는 3일간 요즘 날씨에 3일간 밖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들어간 김치에 보통 3일 정도 두면은 어느 정도 좀 익어갈까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네. 바깥의 기온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 뭐 주방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에 뭐 어디냐, 혹시 베란다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익은 맛에서 한 5%, 10%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는 동안에도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냉장고 안에서 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요건 지금 아직 빳빳하게 다 살아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요거는 일주일 전에 담가가지고 이제 놓은 거고요. 얘도 좋아하나 봐. 뭐. 얘는 이런 김치를 점잖은 곳에 가서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니까 이렇게. 또 혼자 있을 때 먹기는 정말 좋은데 그때는 뭐 손으로 먹든 발로 먹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서 짧게 잘라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담아주시고 파김치는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 난다고 아침상에는 꼭 안 놓으세요. 저녁에 들어와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달라요. 머리가 커요. 양파 새끼인가? 뭐 이렇게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게 쪽파가 자라다가 이 지상부는 약간 찌그러들면서 뿌리가 점점 굵어져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씨앗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깔 때 한 알 이렇게 된 것처럼 그 한 알이 되기 위한 애를 가져다 김치를 담아서 이제 시간을 보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제 파김치도 이 머리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잎사귀 부분,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줄기 부분 있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는 좀 머리 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 모두 다.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선생님. 의문의 일패. 네, 한번 드셔보세요. 뭘부터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드셔보실까요? 전 점잖은 사람이 아니니까. 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산미는 어떤가요? 새콤하고 이건 곰삭지는 않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김치고 아직 그 파의 매콤함이 좀 살아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 폭발하는 맛이에요. 이때는. 산미가 건강한 맛, 건강한 파 맛이고 이 친구는 얘보다는 좀 어리네요. 그렇죠. 이 김치 담기 전에 아침에 담아 놓은 김치예요. 그러니까 아직 파의 맛이 있고 양념과 완전히 어우러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파의 그 고유의 향과 맛을 즐기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곰삭은
그런데 얘는 좀 새콤한 맛이었잖아요. 얘는 매콤한 맛이고 얘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좀 올라오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파에 따라서 다르고 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김치를 담아 놓으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쌉싸름한 맛도 있지만 단맛이 네. 다른 것보다 좀 더 네. 네,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이 많으면 그 매운맛이 나중에 익으면서 단맛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네, 네. 파도 그런 구워 과정이라고 먹으면 생각해요. 또 달콤한 네, 맛이 나는 네. 것처럼 네. 파김치 하나도 파김치란 말에 하나로 묶어지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맛이나 상태는 정말 제각각인 것 같아요. 사람 맞아요. 개성처럼 네. 이 파에도 그런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담아 드실만 하시겠어요? 네, 담는 건 저는 이제 늘 김치나 이런 거 겉절이 할 때 난관이 젓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젓갈을 제가 직접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젓갈이라는 좀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해보면서 또 젓갈이나 액젓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가면은. 네. 그런 걸 통해서 고춧가루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재료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파도 다듬고 또 김치도 담아보고 그러면은 그 김치를 담고 먹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쪽파를 그냥 저녁에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보면서 이걸 다듬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마음의 위안 같은 걸 얻지만 단순히 이런 되게 간단한 작업, 작업들, 네. 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약간 뭐 분노나 이런 것들도 사가들고 힐링이 된다? 아니면 네. 또 마음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고 뭐 지난한 이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 것도 네, 조리를 하는 하나의 의미, 가치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어서 뭐 명상을 한다 아니면 사찰이나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 어떤 영적인 그런 힐링을 하는데요. 저는 멀리 찾아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부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재료를 다듬는 그런 몰입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밥 본능. 집밥 보는 화이팅.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잘 배우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요.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